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계약금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매도인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매수인과 주소와 매매 금액, 계약일자, 잔금일까지 문자로 주고받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투자 명당으로 꼽히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물류센터가 찬밥 신세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높아진 공사비와 수익률 저하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 사업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계약금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매도인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매수인과 주소와 매매 금액, 계약일자, 잔금일까지 문자로 주고받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매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를 포기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가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법원은 매수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A씨가 공유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돈을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가계약 당사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소액의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인정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20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에 있어 해약금이란 무엇일까요?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금원을 뜻합니다. 계약에서 해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함으로써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기 A씨 사례 역시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춰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확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매수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계약금 반환 여부의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건 매도인이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약정까지 해야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를 가계약금으로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매수인이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려면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돼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에 1억 원의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계약 다음 날에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자가 변심의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계약 해지를 위해 1,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 1억 원 전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은 결국 계약금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는 데에서 반환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가계약 또는 계약금 관련해서는 금일 알려드린 사례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만일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투자 명당으로 꼽히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물류센터가 찬밥 신세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높아진 공사비와 수익률 저하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 사업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공급량 분석을 통해 고급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선별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9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면적은 343만 5,580제곱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수도권 물류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4월 501만 9,031제곱미터를 기록했던 건축허가 면적은 2021년 같은 기간 856만 4,930제곱미터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725만 2,464제곱미터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물류센터를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물류센터 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기관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 부동산 수익증권을 활용한 개인 투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부동산 조각 투자가 크게 늘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원에서 2020년 3조 9천억 원, 2021년 5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가 단기간 우후죽순 늘어나며 사업성이 크게 악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공사비 인상이 겹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착공이 이뤄진 수도권 물류센터 면적은 122만 9,563제곱미터에 그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물류센터 전문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경기 용인의 경우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장만 1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공사비와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허가받고도 삽을 뜨지 못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물류센터 시장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급등한 공사비를 꼽았습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센터 중 대형 공사비는 2019년 3.3제곱미터당 262만 6천 원에서 지난해 348만 5천 원으로 뛰었습니다. 33%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특히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최근 3.3제곱미터당 400만 원이 넘는 공사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전용률이 낮은 평지 물류센터는 이미 수익률이 0%를 넘어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라며 경사지에 짓는 물류센터는 비교적 전용률이 높지만 그마저도 최근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공실률도 투자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화가 심한 창고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크게 늘어 인천은 지난해 4분기 기준 물류센터 공실률이 2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경기 오산과 안산 등의 물류센터 공실률이 20%에 근접하며 일부 사업장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직 A급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급은 바닥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수도권에 있는 100% 상온 저온 물류센터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수도권에서 21개의 신규 A급 물류센터가 약 170만 6,028제곱미터 규모로 공급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교통 여건이 좋고 임대료 하락이 적은 지역의 대형 물류센터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업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A급 물류센터 공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낡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물류센터는 임대료와 거래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엄선된 A급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가계약금을 왜 줌? 게다가 취소한 매수자 때문에 다른 매수자와 거래 못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판세가 지나? 그니까 가계약은 민법상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계약이란 이름을 달려면 서류로 정확히 해란 말. 판사에 따라 판결도 이랬다 저랬다.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양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일부 포기 혹은 배액 배상이 아닌 계약금 전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할 때 진짜 잘해야 함. 나도 재산 분쟁 지역 땅인데 멋모르고 계약했다. 계속 추가 비용 요구하길래 취소해서 2천 날아갔는데 땅 건물은 진짜 가계약금 사기쳤으면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봄. 매도자는 가계약금 받고 본계약 체결 전까지 더 높은 가격 제시 받아도 되겠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